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온 가상자산 시장의 굵직굵직한 뉴스들과 세계의 정치 경제 흐름에 관해서 이제 같이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보시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암호화 복구 펀드를 위에 중동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얘기가 블룸버그 통신으로부터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창펑자오가 나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나 상관없는데? 라고 부인하는 본인의 발언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실과 거짓 중에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 그리고 왜 하필 중동일까?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레이트. 왜 하필 중동일까? 중동과 중국.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사실은 정답이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에 관해서. 그리고 천연자원의 이동에 관해서. 요거는 그냥 지금 그냥 거시적인 어떤 그런 거지. 단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깊이 새겨 보실 분들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캡처를 했고, 미국 상원의원이 지금 FTX 파산에 이어서 코인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게 401k라고 연금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이거를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4월 달에 이거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 재고해라, 이거 없애라 라는 어떤 그런 거를 상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FTX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그러면 미국 정치권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시장을 다 불안하게 조성한다고 말하면 그렇고, 하여튼 지금 이런 무드를 조성을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 정치권도 그렇고. 그럼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다 겁에 질려가지고 다 이 시장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FTX 자산의 상당한 금액 도난 또는 분실, 파산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FTX에서는 도난하고 분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책임 회피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것도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파산 사태 일어났다고 하고 좀 있다가 내부자 소행이라고 하면서 해킹이란 얘기를 해요. 해킹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돈 빼돌린 거 아닌데? 해킹당했어. 이 자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리고 그게 각 거래소들로 이더리움으로 환전돼서 돌아다니다가 그게 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해킹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FTX가 회생 작업을 마쳐서 다시 기사 회생한다면 이 자금이 분명히 다시 한번 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디어를 보면 100%다 그냥 믿어버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눈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눈치를 이미 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테라 사태부터 FTX 파산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줄줄이 비엔나 같이 왜 지금 하필 나오는지. 그리고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엊그저껜가 인도에 관해서 인도 더 이상 투자할 때가 아니야, 가상자산 우리는 수익을 못 볼 거야. 거기에 아마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중은 1회 1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이제 드리는데, 딱 하루가 딱 지나니까 인도 중앙은행이 12월 소매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인도 정부는 이 CBDC조차도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 말을 다시 번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소매용이고 이건 대중을 위한 거고, 중국같이 대중을 위한 거고, 11월 달부터 11월 1일 날부터 시작됐던 거는 도매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금융기관용. 그러면
금융기관용과 대중을 위한 거 동시에다 지금 11월 달 시작 12월 달 대중을 위한 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RBI, 그러니까 인도 중앙은행, CBDC를 기존 디지털 뱅킹 서비스와 완전히 통합할 계획이다. 고객과 가맹점 모두 CBDC용 특수 지갑을 다운로드 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루피는 현재 지불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FED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달러를 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중앙은행들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국엔 인도 정부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과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캐시, 캐시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규제는 인도 G20 의장국에 계획된 8개 우선 순위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누가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말을 한마디 하면 이리 휘둘 저리 휘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하다가.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과거 뭐 해킹당했다 아니면 중간에서 비트코인 폭락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지속하다가 이 시장에서 떠밀려 나갔었어요. 그때가 2019년이었어요. 이때가 아마 제일 많이 나갔었을 거예요.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제 기억에는. 하여튼 그렇고 지금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기가 아주 대혼란의 시기죠. 코인 가격도 확신을 안 줘. 뉴스는 매일 뭐 해킹이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산업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DCG까지 파산 얘기까지 나온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G20가 의장국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지금 들어가기 12월 달부터 인도가 G20 의장국이거든요. 근데 의장국은 아무 국가나 맡을 수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인도는 올해 3개월 전에 영국 정부의 총 생산량을 넘어서 세계 경제 5위국으로 5위국으로 부상을 해요. 근데 이 국가가 CBDC를 찍어낸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12월 달.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G20에 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G20가 이제 어떤 거냐면 아시아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 1999년도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 주도하에 20개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위기 타파를 위해 회의를 했었다. 이 모임이 G20의 초석이다. 그러니까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거의 G7이 거의 입김이 셌었죠. 지금은 이게 G7에서 G20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달러는 점진적으로 유통량을 줄여나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G20 회원국 목록 여기 보이시죠? 여기 쭉 G20, 오페크 그리고 브릭스가 아마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미국하고 중국으로 한번 나눠서 국가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한국은 지금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미국 겉에서는 미국 같지만 사실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미국에서 다시 전향해서 중국으로 갈 겁니다. 중국 있고 인도는 이미 이쪽으로 들어갔고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터키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유로존에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 연합에서 독일하고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자 이탈리아는 지금 아마 중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기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끝까지 아마 미국 편을 들 거예요.
근데 독일은 아마 아시다시피 이미 예, 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갔고 프랑스도 내년 1월로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고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미국 측에서 그러면 브라질은 어디냐? 브라질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이미 뭐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돌아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브릭스 이쪽으로 들어섰고 호주도 아마 미국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G20 중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는 국가는 사실 알고 보면 몇 개 국가 안 돼요. 예. 이 얘기를 보고 저한테 이제 뭐 중국 편이냐 막 이럴 분들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예,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혼란한 와중에 사람들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떠나고 많은 채굴자들이 포기하는 와중에 비트메인이 안트마이너 K7을 출시했는데 이게 28초 만에 솔드아웃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1차고 이게 1차 판매고 2차 판매에 들어갈 건데 예, 이거 언제 정도에 하는 게 좋겠어라고 이제 대중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신형 채굴기는 누군가가 그냥 싹쓸이해서 사가고 있고 참 그죠? 이 와중에 바이낸스도 크라우드 마이닝 풀을 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의 로가 지금 서서히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채굴기 솔드아웃하고 이걸 보면은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DCG 베리실보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내요. 지금 현재 있는 정확한 상황과 DCG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그래서 뭐 이 더 강해질 거다.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블록이라는 미디어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싹 다 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파산 신청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제네시스 대변인이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이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거긴 사실이긴 한데 뭐 DCG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뭐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 한국 뉴스, 국내 뉴스는 이 사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DCG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조 운용사 코인 보유 내역 못 보여. 투자자 멘붕 뭐 요런 식의 근데 여기 댓글이 19개인데 거의 100%가 코인은 허상이다. 코인은 끝났다. 코인은 망한다. 뭐 하여튼 그런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다 지금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 아크 인베스먼트 캐시우드 그분은 코인베이스와 GBTC를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거든요. 과연 캐시우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시장을 떠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냥 패닉한다. 그냥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중들이 과연 더 현명한 걸까? 자, 뭐 결론은 나오겠죠. 시간이 분명히 말을 해줄 거고 인도네시아 뭐 지진 났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하려다가 괜히 시장도 안 좋은데 괜히 이런 거 보면은 기분 안 좋으실까봐.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금방 우리나라도 금방 이게 와서 뭐 주택이 어떻게 되거나 뭐 엄청 높은 고층 건물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흐름을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이게 5에서 10년 안에는 아마 부동산 흐름을 아마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한테 아마 그럴 거야. 내진 설계가 있잖아. 내진 설계? 진도 7.0을 넘는 메가톤급 지진이 만약에 온다면 거기에 아무리 내진 설계가 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게 당장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미국 서부 그리고 일본이 5년에서 10년 안에 만약에 메가톤급 지진이 생긴다면 과연 이거를 받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뭐 다가올 일이긴 하지만 미리 한쪽 구석에 이제 챙겨놔서
뭐 내가 이동한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 유가 장중 한때 7% 급락했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지?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우디 12월 증산 논의할 수 있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우디가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우리 그런 식의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건데? 라는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날짜가 12월 4일이에요. 만약에 12월 4일에 오페크에서 증산 합의한다고 하면 이게 또 다시 12월 금리 시장과 금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에. 네, 이 날짜가 아주 오묘하게 겹쳐요. 이때 12월 4일날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12개국 폭풍 외교에 뭐 줄줄이 중국행 뭐 한미는 제자리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나오죠. 필리핀, 쿠바도 방중 일정 확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년 초 방문. 공식적으로 19개국 만나. G20, 에이펙 정상회의. 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도 되게 수많은 매크로 분석가와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한 40에서 50명 정도 있으면 이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진짜 거시적으로 잘 보는 사람은 딱 4명밖에 없어요. 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는 뭐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쨌건 DCG 그룹이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뭐 좋게 좋은 뭐 해결이 나와서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